대우조선 정상화의 중대 변수인 국민연금의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되면서 막바지 진통이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3주기를 맞아 경남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하수도 사용료 이중 징수 문제는 이미 5년 전에도 주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창녕 낙동강 둔치에는 유채꽃의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룬 가운데 오늘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요구한 대우조선 채무조정을 결정할 국민연금투자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과 국민연금이 많은 부분에서 의견이 모아진 가운데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우조선에 2조 9천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채권자의 고통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3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동의는 큰 변수가 됩니다. 국민연금이 동의해야 나머지 채권자도 채무 조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채무 조정으로 인한 국민연금공단의 손실은 곧 국민의 손실이어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업은행은 채권의 50%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채권의 만기를 3년 연장해주면 국책은행이 채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도 산업은행이 기금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협력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을 내릴 국민연금투자위원회에 올릴 안을 마련하는 실무협상에서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거부하면 대우조선해양은 구조조정을 강제로 할 수밖에 없는 단기 법정관리, P플랜 가능성이 높아 지역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오늘 국민연금을 찾아 협조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연금이 동의하면 대우조선이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집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무트로 올라왔지만 희생자 가족의 슬픔은 시간이 지나도 줄지 않는데요. 3주기를 맞아 경남 곳곳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희생자들을 기리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대선 기자입니다. TV를 조용히 응시하는 학생들. 세월호 추모 영상에 한 학생은 끝내 눈물을 흘립니다. 언니들을 잊지 말고 잘 가라. 알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 누나들이랑 형들이 경남 초중고등학교에서 세월호 교육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직접 만들어보고 물감을 이용해 추모의 마음을 담은 그림도 그려봅니다. 추모곡도 직접 연주해봅니다. 학생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합니다. 저도 물에 빠지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하늘에서 저 누나랑 형이 잘 살길 바라면서 만들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을 추모하는 영화도 곳곳에서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영화로서도 다시 한번 잊지 않고 우리가 어쨌든 제대로 되는 사회가 될 때까지 추모제에선 진상규명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이런 거 다 밝혀지고 그때 잘못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때야말로 진짜 용서가 되는 거다. 방법은 달랐지만 시민들은 세월호 같은 참사가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거제시가 이용하지도 않은 하수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해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거제시는 일단 오는 6월부터는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지만 5년 전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2002년 입주한 아파트 단지 14년여 동안 하수도 사용료 6억 6천만 원을 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이 있어 안 내도 될 돈이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연된 거는 조금 저희들도. 징수가 부당하다는 민원은 이미 2012년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2009년 이 같은 경우 징수가 부당하다는 판결 기사까지 첨부한 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거제시는 공공하수관을 사용하고 있어 사용료 부과는 정당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도 그렇게 똑같은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 설명이 됐는데 지금도 왜 똑같은 대답을 하면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 이 민원 제기 뒤 거제시는 개선 조치는커녕 요금을 내지 않던 아파트에 새로 요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자체 정화시설이 있어 돈을 내지 않아도 될 곳이었습니다. 네, 원래 그런 거는 내는 거 아니에요? 그 상하수도 요금은 다 내는 걸로 알고 있죠. 불합리했지만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사용료 반환을 할 수 없다는 거제시. 조례만 개정되면 될 일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우수관을 통해서 그 바다로 가서 하천을 보내도 그 우수관로도 하수도라는 거지. 쭉 받아왔던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가 제때 고쳐지지 못해 행정불신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녕 낙동강 둔치에서는 오늘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유채꽃 축제가 열렸습니다. 유채꽃의 노란 물결과 낙동강의 푸른 물결이 어울려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노란 물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낙동강과 한데 올린 꽃물결은 한 폭의 풍경합니다. 따스한 봄볕에 일렁이 있는 유채꽃. 퀴아르라는 꽃말처럼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물결을 치고 흔들리는 모습 보니까 마음의 안정을 좀 찾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더 길게 시간을 가지고 와서 눈을 돌리는 곳마다 꽃밭. 남녀노소 모두 추억 쌓기에 한창입니다. 김치 한번 해보세요. 김치 하나 둘 셋 잘났다. 수천만 송이 봄꽃의 향연에 몸과 마음이 다 녹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옷 입고 있다가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으면서 이 유채꽃 축제에 오니까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무 좋고요. 제대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모두 110만 제곱미터가 넘는 낙동강 둔치에 유채꽃이 만개했는데요. 단일 면적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창녕 유채꽃 축제에는 낙동강 걷기 대회와 유채꽃 한복 패션쇼 등이 열리고 야간에도 봄꽃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희왕찬란하게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남짓 철교와 개비리길 등 낙동강과 유채꽃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걷기 명소가 입소문을 타면서 유채꽃 단지는 상충객들을 더욱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섬진강 하구에서는 어른 손바닥만큼 큰 벚굴 채취가 한창입니다. 벚꽃처럼 하얗게 피었다고 이름 붙여진 벚굴 채취 현장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섬진강변. 잠수부가 강둑 바위에서 부지런히 굴을 캡니다. 어른 손바닥만큼 큰 굴들이 금세 바구니 하나를 가득 메웁니다. 하얗게 핀 벚꽃 모양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벚굴. 강에서 난다고 해서 강꿀이라고도 불립니다. 벚굴은 2월 초부터 5월 초까지 그 시기가 지금 맛이 최고 있을 때입니다. 4, 5년 정도 자란 벚굴은 보통 바다굴보다 5배 이상 커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구역에서 자라는 자연산 벚굴은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종.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섬진강과 남해안이 만나는 곳에서 채취됩니다. 하동 섬진강변 마을에서 채취하는 벚굴의 양은 약 100톤 정도지만 올해는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수확량이 약 30% 줄었습니다. 벚굴은 짜지 않고 담백해 구이와 튀김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봄에만 먹을 수 있는 벚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봄과 함께 찾아온 섬진강 벚굴 수확은 다음 달 초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낙동강 주변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보호 설치로 인한 피해 보상과 보호 개방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냈습니다. 낙동강 보호 완전개방 국민소송 추진본부는 334명이 원고를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어적자원 고갈과 건강 침해 등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낙동강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보호 개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서부 경남 공공병원 설립 도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촉구하는 제안서를 대통령 선거 후보 측에 보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서부 경남 지역의 의료와 교육, 문화 등에서 불평등이 커지고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하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창원시 송도와 남포리, 고성군 당동과 외산리 해역의 진주 담치에서 폐류 독소가 검출됐는데 식품 허용 기준치를 넘진 않았습니다. 경상남도는 수확이 가능한 양식 폐류에 대해서 서둘러 채취할 것을 촉구하고 행락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창원 해경이 오는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오늘 오전 창원시 마산항 도섬 인근 해상에서 소방과 함께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오늘 훈련은 선박 18척과 헬기 2대를 포함해 모두 260여 명이 참가해 유람선 화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됐습니다.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해시 나전지구의 시추 샘플 분석 결과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습니다. 김해시는 12개 구멍에서 채취한 44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지정 폐기물 유해물질 11개 항목 가운데 납과 구리 등 4개 항목이 검출됐지만 모두 기준치 이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유해물질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다음 달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